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4월 2일 증권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 좀 아쉬운 날이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오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달라졌다. 알고 대응하자. 요 내용. 그리고 내일 코스피 지수 얼마에서 마감이 될까? 얼마에서 마감이 될까라기보다도 코스피 지수가 어느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까? 마감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마감은. 그러니까 아침 9시 시작돼서 한 2시 정도까지 어느 정도 지수가 2,500 어느 정도에서 움직일까? 이런데요. 가벼워진 수급 따라 변동성 주의보.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미리 알려드렸죠. 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며칠을 보니까 이틀을 봤잖아. 월요일, 화요일. 그렇죠? 이틀을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틀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오늘 도깨밸류가 아침 영상에 이런 걸 올려드렸죠. 외국인은 원래 이게 삼거리라고 칩시다. 삼거리 왼쪽 길 있고 가운데 길 있고 오른쪽 길 있어. 근데 외국인은 원래 오른쪽 길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오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개인 투자자가 자기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오른쪽 길로 가려고 했던 거 왼쪽 길로 간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하면 역으로 간다고. 그게 오늘 바로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도깨밸류가 오늘 움직임 따라 오늘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 따라 오늘 말고 이번 주 안에 이번 주라는 것은 내일하고 모레도 있고 이렇게 이틀이 남았는데 급등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나 한번 보자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초반부터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내일 코스피 지수 어디서 마감될까 그 내용하고 가벼워진 수급 따라 변동성 주고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14분 36초짜리인데 8분 정도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가 어제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라도 급등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답을 오늘 찾아본다 그랬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아침에 이야기해 드렸잖아. 개인 투자자가 덤비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가 파생시장 8시 45분부터 막 덤볐어요. 그래서 저는 9시 장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답을 드렸죠. 여기에. 채널방 꼭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8시 46분, 1분 봤잖아, 1분. 8시 45분에 파생시장이 시작된단 말이야. 변동성 있음. 참고, 파생하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얘기잖아. 변동성이 있다. 자, 오늘 너무 높게 출발했어.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보합권에서 출발했으면 그나마 조금 덜 종목들이 안 빠졌을 텐데 이런 내용. 0.6% 올라서 시작한 거와 보합권 시작한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이게 8시 50분입니다. 장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올려드린 거지. 현물은 시작돼봐야 알겠지만 초반 갭상승이 나오니 개인만 덤비는 중. 외인은 하락이 하락의 배팅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9시에 장 시작되지만 제가 8시 50분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러면 덤벼야겠습니까? 절대 덤빌 일이 없죠. 그리고 이번 주 도깨비니까 뭐 덤비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월요일 날 훅 빠졌을 때 그때만 분할 매수 차원에서 훅 빠질 때 1, 2% 빠지는 때 들어가는 게 아니야. 4, 5%막 6, 7% 빠져서 그때만 조금씩 들어가는. 자, 현물도 초반 개인 9시 땡 시작되고 9시 2분이지. 현물도 초반 개인만 양시장 매수. 양시장이라는 건 코스피, 코스닥 양쪽을 말하는 거죠. 출발이 이러면 약함. 이렇게 답을 드렸잖아. 9시 2분에 딱 답을 드린 거야. 파생시장 보고 나서부터 답을 저는 찾았지만 2분 딱 보고 이러면 약함. 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더니 출발은 좋았으나 양시장 하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10시 57분에 보합까지 올라왔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조금 밀렸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오늘 증시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오늘 서운한 게 뭐냐? 오늘 흐름을 보고
자, 오늘 아침 제목 이거잖아. 이번 주 급등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 오늘이 키. 오늘이 키. 오늘 개인들이 그 키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개인들이 오늘 덤비지 않았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덤비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역으로 간다고. 그게 역으로 간 거예요. 이건 도깨비밸류 생각 아니에요? 아닙니다. 증거 자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선물 지수 보여드리면 가끔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면 말을 해드릴게요. 자, 벌써 내일이 목요일이야. 내일이 옵션 만기란 말이야. 그렇죠? 도깨비밸류가 내일까지, 옵션 만기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2500 위에서, 자, 2520 전후에서 끝날 확률이 있다고 제가 요 며칠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움직였는데 한번 보자고요. 분봉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건 9시에 시작되는 코스피 지수고 선물 지수 8시 45분에 시작되는. 자, 이걸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344하고 332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곳이 332. 332까지 내려와야 하락에 배팅한 애들이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구간이고, 그리고 위로는 여기 344. 그 정도 올라가야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구간이야. 상승에 배팅한 것. 그런데 위하고 아래가 서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으니 그 중간 요 구간, 그러니까 340하고 337,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다고 말한 거죠. 오늘까지는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깨밸류가 기분 좋게 이야기해드린 건 뭡니까? 혹시라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 흐름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따라서 정해진다. 이야기해드린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가 초반부터 덤볐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자고요. 분봉으로 보면 또 확 나오지. 자, 오늘 보세요. 342.40 여기까지 올라갔었어. 오늘 땡 시작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고. 근데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지. 수직으로. 자, 오늘 도깨비밸류가 아침에 말한 거 그대로 나타난 거야. 개인 투자자가 덤비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확 던진다고. 외국인이. 자, 보자고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매수는 들어왔으니까 막판에 들어온 거야. 장중 내내 기관도 매도였어요.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완전 수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개인 투자자 수직으로. 흥분해서.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는데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같이 살 이유가. 특히 선물 한번 보자고요. 선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위에서 놀았어. 위에서. 이게 아침부터 덤빈 거야. 아침부터. 기관은 신경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자, 아침부터 덤비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침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처럼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오면은 얘네는 올라가거든. 얘네는 어제가 그랬거든. 어제는 자, 봅시다. 어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제 한번 흔들었잖아. 어제도 오늘만 흔든 게 아니야. 어제도 보세요. 자, 이게 어제 거지. 어제 올라가다 한번 흔들었지. 2,500까지. 이게 2,500이에요. 이게 2,500입니다. 335 정도가 2,500. 336이 2,500이네. 336. 선물지수 336으로 보면 2,500이에요. 어제 한번 흔들었지. 흔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서 매수 쭉 뚫어다가 줄였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올라가고. 근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거든. 개인 투자자들 어제 한번 당한 거거든. 개인 투자자가. 흔드는 거에 당한 거거든. 근데 개인 투자 오늘은 어제 당했으니까 야, 우리가 오늘도 당할 것 같냐? 안 당해. 그러면 오늘 도깨비를 그랬잖아.
이렇게 가려고 했어도 개인 투자자들 움직이는 거 보고 역으로 간다고. 오늘 외국인이 역으로 간 거예요. 파생해서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 응? 파생해서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쉽게 이번 주에 혹시라도 급등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꺾어져 버렸어요. 꺾어져 버렸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났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느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커졌느냐?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새벽 5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쯤에 이제 관세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한 개인 투자자나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해. 세력들은 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네. 그 사람들이 팔면은 또 그때 끌어당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까지는 오늘 이렇게 끝나고 2500 위에서 2520 전후에서 마감될 확률이 컸었으나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내일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2500 아래서 끝날 수도 있다. 왜? 자, 도깨벨리가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인데 상단 하단 요 중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리하는 거가 가장 속편하거든. 왜? 하단도 큰 수익 안 나고 상단도 큰 수익 안 나고 요 정도에서만 마감이 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해는 안 보거든. 손해는 안 보거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으면. 자, 그런데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왔었잖아.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오늘 도깨밸류가 아침에 말한 게 뭡니까? 물량이 작다 그랬지. 물량이 많은 날은 예를 들어서 2530 여기에서 자기들 거 청산을 만기 하루 앞두고 청산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런데 물량이 적으니까 짧게 가도 그 짧은 시간에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거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 그저께는 2490까지 왔었고 그렇죠. 2400 하단을 2490 찍은 애들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잖아. 그럼 거기까지 왔으니까 청산을 했고 청산했다는 걸 팔았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배팅을 팔았다는 얘기. 오늘도 여기 배팅한 것을 팔았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얇아졌단 말이야. 자 오늘 제가 썸네일에 가벼워진 수급 따라 변동성 주의부라고 올려드렸잖아. 가벼워졌단 말이야. 가벼워졌어.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어서 가벼워졌단 말이야. 가벼워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자, 주식도 보면 호가창이 가벼워지면 변동성이 크잖아.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 쭉 내려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도깨밸류가 혹시라도 급등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있다 말을 해드린 거 오늘 아침에. 그런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는 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급등이 나오진 않거든. 기관 또는 외국인 둘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들어와야 또는 가벼운 호가창에는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아도 그 호가창을 이용해서 조금만 올려도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벼워진 수급 따라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은 미국장이 안 좋아도 만기일이니까 2,500원 지켜주겠지. 외국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겠지. 그래야 자기네들 크게 손실이 안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벌써 얘네는 청산할 거 위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벼워져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2,500까지 내려왔었어요. 오늘도. 고점이 2,530이고, 그쵸? 고점은 2,530이고, 저점은 2,500이야. 그러면 위아래로 상단에 투자한 애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청산해도 손해는 안 보거든. 하단에 투자한 애들도 이 정도에서 2,500의 이 부근에서 청산하면 손해를 안 보거든.
많은 수익만 못 볼 뿐이지 손실은 안 보는 구간이란 말. 위아래. 오늘 그렇게 다 움직였어요. 오늘 그렇게. 어? 벌써부터 변동성이 커졌단 말이야. 어? 자, 그래서 내일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너무 덤비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무 덤비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좋게 끝나면 위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나쁘게 끝나면 밑으로 갈 수 있는데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조금밖에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쭉 내려갔네. 조금밖에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운 좋게 쫙 올라갔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동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덤비지 말라고. 제가 얼마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3월 마지막 주에 미리 알려드렸죠. 자, 지난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다 갑자기 쫙 올라가면 도깨밸류가 12월 5일 날 반도체 종목들 찍어줬는데 그 종목들은 쭉쭉쭉 몇십 프로씩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종목들은 이때처럼 쫙 안 올라간다고 제가 미리감치 이야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고 말은 해드렸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며칠 계속 관망만 하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처럼 변동성 있는 날 도깨밸류는 또 제가 요즘 계속 선물 거래한 거 보여주니까 궁금하실 분들 있어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도 수익은 났어요. 오늘도 수익 나냐? 딱 한 번 거래했어. 딱 한 번. 딱 한 번. 오늘 적극적으로 대시했으면 오늘도 많이 먹는 날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채널방을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만히 관망한단 말이야. 오늘 만약에 초반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들어갔다면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지켜봤는데 너무 빨리 떨어졌어. 이게 조금이라도 천천히 떨어졌으면 여기서 들어갔을까. 근데 순간 올라가면 쭉 떨어지는 거야. 이거 5분 봉으로 보니까 1분 봉 보여드려 볼까요? 1분 봉? 1분 봉 보시면은 1분 봉 보이지도 않네. 9시. 그쵸? 보이질 않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1분 봉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네요. 자, 이렇게 아무튼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먹었어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12만 5천 원 먹고 딱 나왔어요. 야, 오늘 변동성 심해서 선물했다가는 머리가 어지럽겠다. 딱 먹고 나와서.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땐 안 하는 게 나아요. 변화무쌍하게 막 움직일 땐 아니다 싶을 때 오늘 같은 날 손해 안 본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매일매일 먹잖아. 어찌됐든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하면 12만 5천 원. 그렇죠? 수수료 4,960원. 한계약. 여기 써있잖아. 한계약. 여기 있습니다. 한계약. 그쵸? 33735에 들어가서 33785에 딱 팔고 나온 거. 딱 한 번 거래했어요. 매수 뭘 샀지, 매도 팔았지. 딱 한 번 거래. 한 번 거래하는데 한계약 거는데 요겁니다. 자, 뭐 지난달에는 4,800원이더니 또 100원이 올랐네 수수료가. 뭐 이 금액 따라 올라갑니다 수수료는. 지수가 올라가면 수수료도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3월 달에 어제 보여드렸듯이 3월 달에 딱 한 번 손실 보고 그렇죠? 4월 달도 이틀 동안 이렇게 일단 55만 원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겁니다. 이거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계약씩 움직이면 1,000만 원 넣어놓고 하는 거 한 계약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도깨밸류가 이렇게밖에 안 했다는 것은 뭐 채널방 운영하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선물 차트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세 번은 거래할 수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패턴이 너무 빨랐고 그리고 오늘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포인트 내용은 이거야. 내일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2,500을 지켜주면서 옵션 만기까지 끝날 확률이 컸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는 것 따라 자, 개인 투자자들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뭐냐. 오늘도 그 이야기 할게요. 자, 여전까지는 1년 넘게 공매도가 없었잖아.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끌어당기거나 끌어올릴 때는 삼성전자를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어제부터 보면 삼성전자를 이용 빈도수가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선물 지수 엄청나잖아, 이거. 근데 쉬지도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몇 포인트 떨어진 거냐면, 3, 4, 2에서 3, 3, 6까지 떨어졌어. 3, 4, 2에서 3, 3, 6. 그럼 6포인트 차이거든요? 6포인트 차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돼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 근데 얘는 9시에 시작되잖아. 9시에. 8시 45분에 걔 시작되고. 근데 삼성전자를 기존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 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 여기에서 요만큼 끌어 당긴다든지 또 여기에서 요만큼 올린다든지 삼성전자가 이만큼 크기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선물 지수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삼성전자가 조금만 내려와도 요즘에는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선물 지수가 쫙 내려오더라. 그건 다른 종목으로 다른 코스피의 대형주로 공매도를 치면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전까지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선물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삼성전자 안 가지고 해도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역할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나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이런 말을 해드렸잖아. 일요일 날, 엊그저께 일요일 날. 4월 달 한 달은 급하지 않은 분들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면서 시장 흐름을 익혀야 된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시장 흐름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벌써 제가 도깨별과 지금 이야기 해드린 게 패턴이 바뀐 거예요. 공매도 시작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가지고 컨트롤을 거의 했단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큰 종목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야. 밑으로 내릴 때는. 위로 올릴 때는 삼성전자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밑으로 내릴 때는 굳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거예요. 삼성전자 잘 버티네. 삼성전자 잘 버틴다고 해서 지수가 쫙 안 내려간다는 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좀 아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수급 따라 어떻게 움직인다 했는데 조금 아쉽고 오늘 미국 증시가 잘 끝나기만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오늘 아침에 말했듯이 50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지지선 확인 50%밖에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지지선 확인 50%. 오늘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말고도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대통령 기각이냐 각하냐 또 탄핵 되느냐 그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이런 흐름이 조금 그랬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약간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금감원장이 갑자기 그만둔다. 어제 저녁부터 나와서 오늘 주 뉴스가 됐고 금감원장이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는 거예요. 금감원장이면 주식 쪽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최대행 지금은 최대행이 아니잖아요. 기획부 장관이잖아. 그렇죠? 근데 총리가 이제 나타났잖아. 총리가 복귀를 했잖아. 그런데도 전 최대행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괘씸죄래잖아. 괘씸죄. 한 총리 오기 전에 네가 대행인 역할을 할 때 마판사입니까? 마 누굽니까? 그 사람 왜 안 올려놨느냐? 그거잖아 그거. 참 어지럽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밤도 그냥 마음 편히 다 시간 지나면 갑니다. 다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였습니다.